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좀 살펴봤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증세 얘기죠. 그렇죠. 뭐 세금은 워낙 이제 이 국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예. 증세와 관련된 오늘 논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증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크게 보면 보편 증세하고 이제 부자 증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부자 증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낸 그 사회연대 특별세인데요. 예. 이 의원은 이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 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과세 대상이 세후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 57만 명하고 예. 3천억 원 이상 법인의 기업 103개입니다. 그래서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그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예. 한국노총도 그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통해서 대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확장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사회 연대적인 차원에서 법인세와 모든 자산 관련 그 소득세, 보유세 5% 이상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부과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이건 이제 법제화니까 그거는 권유 사항이라서 실현될 그렇죠. 가치가 없지만 이거는 이제 법제화되면은 강제성이 네, 강제성이 부여되는 있는 거죠. 것이죠. 예. 또 보편 증세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보편 증세안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이 낸 그 부가가치세를 올리자 그래서 네. 1~2% 인상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서도 보면은 보편 증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예. 그 보면은 국토 보유세를 공시지가 1% 부과하자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그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소병원 민주당 의원이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 발제자로 나선 유정성 그 가천대 교수가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만도 어렵다. 그러니까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예.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국토보유세와 그 순자산 20억 원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포함해서 국내 총생산의 10%가 넘는 212조 원 가량의 추가 증세를 해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편 증세 이제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세금을 그렇죠. 이제 내자 네. 이런 얘기이고요. 네. 그 세금을 이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세금이 다른 나라에도 예가 있나요? 예,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예. 독일은 그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서 1991년에 소득세와 법인세 7.5%를 사회연대세로 부과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예, 일본도 그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 2012년에 소득세의 2.1%를 추가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도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연대 특별세 같은 거를 각국에서 그 신설하기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 뉴욕주에서 100만 달러 이상 그 고소득자에게 연방 정부의 그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 내지 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유재산에 그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사례들이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회 연대적 성격의 그 증세 정책을 펼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연대 특별세. 네,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뭐 더 내자 뭐 이런 네.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것도 있죠. 예, 이게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주창한 개념인데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그 보편적 권리를 내세우려면 보편적 조세 의무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에서 나온 증세 방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는 일정한 수준의 그 소득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 가구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메꿔주고요.
그리고 기준을 넘는 소득자한테 세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거꾸로 주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학할 때도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보수 중에서 상당히 상당히 반발이 있을 예, 겁니다. 반발이 있을 텐데, 예,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네. 예, 비판을 할 텐데, 그 세금을 늘리지 않고 조세 특혜를 줄이자 이런 의견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신설 뭐 증세를 한다는 거는 선거 전략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데요. 예, 이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그 신복지 체제의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주고 있는 이런 그 조세 특혜를 줄이자. 그러니까 특히 부유층이 더 이익을 보는 그 역진적 특혜 그리고 또 한 주체가 중복해서 조세 감면을 여러 개 받는 그 중복 특혜 이런 것만 줄여도 예. 상당한 그 복지 확대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안을 내서 이 그 조세 특혜 줄이자는 의견도 하나의 그 증세 방안의 대안으로 예.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 얘기하면 워낙 이제 이 세금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요. 네. 예, 머리 이제 지끈지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더 세금을 내라는 말이냐? 그 선거하는 분들한테는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을 보면 이것도 뭐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좀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조세 수입을 그 비율을 뜻하는 게 이제 원래 조세 부담률이고요. 예.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 이런 조세에 더해서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건강보험금 뭐 이런 사회보험 그 납부액 총합을 GDP로 나눈 비율을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가 그 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예. 또 2018년 그 자료를 보면은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4.9%에 한국은 19.9%로 5%포인트 높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그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이 34%로 한국 26.7%보다 무려 7.3%나 높은 상태라서 예. 우리나라 그 평균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모두 OECD 평균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예. 객관적인 지표로는 네. 예.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네.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고요. 법인세도 낮은 상태이고요. 예. 네. 그 일부에서는 이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 반면에 이 조세 면세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자들에게만 지금 세금이 집중되고 네.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특히 이제 보수 신문들을 중심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속보이는 기사인데 그 제목을 보면은 또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로자 40%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고소득자 세율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아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 매일경제에서는 고소득 직장인 유리지갑 또 10털이나 그 핀셋 증세 카드 꺼냈다 이렇게 또 자극적인 대목을 달았습니다. 예. 근데 과연 우리나라 그 근로자 가운데서 유리지갑 그 세금 내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7%를 부담해서 미국의 70%나 영국 59%보다 훨씬 높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 면세자 비중이 36.8%나 되는데 미국은 30%고 캐나다는 17%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의도는 이제 고소득자한테 너무 세금 많이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예.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매겨야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내는 그 세금 총액을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은 소득 불평등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니 개수죠. 예. 이런 걸 같이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좀 객관성이 있죠. 그래야 저 합리적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세금 절대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너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소득 구간별 세금 총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소득 세율을 비교하는 게 더 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그렇죠. 그게 예, 더 봐야 될까요?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 작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그 소득세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42%에서 45%로 3%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도 25%로 올렸는데요. 그 지방세 등을 포함한 그 소득세율이 우리나라가 전부 합치면은 맥시멈 이제 49%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일본이 56%, 프랑스가 55.4%, 그리고 캐나다가 53.5% 이거에 의해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높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세율만 단순 비교하면은 독일, 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의 그 소득세 세율보다는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각종 그 세금 면세 혜택이 우리나라는 많아서 실질 소재 부담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소득세 평균 비율이 15.5%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소득 공제 후에는 9.2%로 떨어지고 또 인적 공제, 뭐 사회보험료 공제 이런 거가 들어가면 또 6.3%로 떨어지고 여기에 또 신용카드 공제, 연금 계좌 공제, 뭐 보장성 공제 이런 각종 공제를 다 제하고 나면은 5.3%로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 각종 그 공제 그 제도가 많아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그 표면상으로 나타난 세율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하면 모두 진위계세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예. 공제해 주는 게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부 경제학들은 이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면세자 수를 줄이고 그 수입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서 분배정을 구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공제 총액에 한도를 둬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공제 혜택을 줄여서 소득 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복지 혜택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라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예. 증세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게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의 그 소득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증세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높이는 것과 같은 그 보편 증세는 앞으로 뭐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예. 현재와 같이 코로나 그런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득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그 사회 연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핀셋 부자세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경제는 증세 논란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